자, 일단은 그러니까 설명은 다 하긴 할 건데 너희들의 영어 실력 한번 테스트를 첫날이니까 이번 주는 살살 해가지고 해석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는지 단어가 니네가 영어 공부 그 수능 공부할 때 나오는 단어들도 있지만 이 물리학이나 이제 공학 쪽으로 넘어오면은 지금 이거는 물리지만 단어들이 어떤 경우는 나도 좀 생소한 게 있어. 찾아보긴 해 아직도.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어느 대학을 가도 그러니까 영어 수업을 하느냐 한국말로 하느냐 요 차이만 좀 존재를 하고 교수들이 쓰는 자료는 대부분 다 아마 영어로 되어 있을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고대 교수 거를 내가 가져온 건데 가져와서 이거 한번 해석 한번 시켜볼까? 이제 X2가 있고 X1이 있는데 1단원하고 2단원은 나중에 할 거야.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1차원 운동이 2단원이 나오거든. 아니, 두 번째 장에 나오고 이게 세 번째 장인데 이거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벡터에 대해서 좀 다루고 나면 행렬도 좀 배워야 돼 나한테 기본적인 거. 배우고 나면은 이제 5단원에 이제 3차원 운동이 나오거든. 근데 물리 2에서도 3차원 운동은 없었잖아, 그지? 3차원 운동이라고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 왜 다 바뀌었냐? 뭐야 이거? 내가 요즘 수업을 안 했더니 뭐가 이렇게 바뀐지도 몰랐네. 뭐가 막 바뀌었다? 뭐가 이렇게 오우씨 뭐가 바뀌었네. 자, 카티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몇 가지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처음이니까. 컴포넌트는 뭐야? 발음은 안 좋아 선생님 알지? 내가 뭐 영어 발음이 좋겠어? 성분이란 뜻이야. 성분. 유클리디안 벡터. 벡터는 니네는 이제 수업하기가 좀 더 편하겠다. 기하를 공부해서 노출 공부한다고, 그지? 그래서 유클리디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1차원 운동, 그다음 평면상에서 2차원 운동, 공간에서는 x, y, z가 있잖아. 3차원. 그거를 유클리디안 공간이라고 불러. 알았어? 옛날에 처음에 나왔던 거야. 그렇게 나오고 이 앞에 있는 카티전은 이게 이 카티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좌표를 공부할 때 이 x축 하나만 다루는 거 또는 x축하고 y축을 다루는 거 또는 공간에서 봤을 때 이렇게 3차원 좌표를 다루는 거예요. x축, y축, z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좌표계라고 하냐면은 카티전 좌표계라고 불러. 카티전 코디네이시라고 부르는데 또는 직각 좌표계, 렉탱귤러라는 단어로 써. 렉탱귤러. 이게 영어 단어가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 들어가면 있잖아. 공학 쪽이나 이 물리 쪽은 교수들이 대부분 영어 자료를 쓸 건데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이제는 좀 필요해. 안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해. 한국말로 수업을 하더라도 고대는 영어로 수업하는 경우가 많아. 교수들이. 그 대신에 이제 그래서 복습을 좀 하고 들어가야 돼. 단어 같은 거 좀 보고 들어가야 돼.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런 거를 카티전 좌표계라고 불러. 카티전 좌표계 또는 렉탱귤. 렉탱귤이 뭐야? 직각 이런 뜻이잖아.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이 뭐냐면 좌표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지금 뭐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야. 처음은. 근데 주로 가면 조금 이제 어려워져요.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은 뭔가 작용한다는 뜻이야. 작용한다는 뜻인데 스칼러는 니네가 배웠잖아. 좀 이제 뒤에 가다 보면 이제 수식도 나오고 이제 기호 같은 거는 따로 또 설명을 해줄게. 지금은 좀 이거 니네가 이거 공부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좀 들어야 되냐면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영어 공부 했잖아. 영어 공부는 그것 때문에 한 거야. 스칼러, is a physical quantity. 물리적인 퀀터티가 뭐야? 양이지, 양. 퀄리티는 질이잖아. 질. 저건 그냥 양이잖아, 양. 물리적인 퀀터티. 퀀터티. 물리적인 양이다. 다 알잖아, 지네. 뭐만 가지고 있냐? 이건 대절이고. 영어 뭐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뭘 가지고 있는? 단지 크기만 가지고 있는. 매그니튜드. 크기야, 크기. 이런 단어는 영어 공부할 때도 나오냐? 아무튼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다 했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다 나와 있는 애 질량, 킬로그램, 길이, 시간,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칼라야. 알았어? 다 뭐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벡터는 역시 피지컬 퀀터티인데 크기와 디렉션, 방향. 알았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고 대부분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벡터는
기본적인 어떤 벡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거 뭘 것 같아 이거? 변위. 물리 시간에 내가 한국말로 변위라는 단어를 썼었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변위야. 이제 영어 공부도 이제 전공에 관련되는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한글로만 안 하고 지금 이 자료 가지고 니네들 그 집에 가서 읽어봐. 니네 할 일 없잖아. 방학 동안에 물리 공부만 하고 나머지 시간 놀으라고. 상관없어. 수학은 가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1학기 때 배우는 캘큘러스는 고등학교 거하고 대부분 겹치고 마지막에 조금 나오는 것만 새로운 걸 배워. 중간중간에 새로운 게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배우는 캘큘러스는 책 한 권인데 절반을 배우거든. 절반보다 좀 더 배우지. 앞에 고등학교 거가 많이 겹치니까. 뒤로 가면은 다 안 배운 내용들이야. 막 이중적분, 삼중적분 나오고 새로운 개념이 좀 나와. 적분의 기본적인 뜻은 똑같은데 미분하고 적분의 기본적인 뜻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똑같긴 하지만 그거는 막 확장을 해.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학기 때 배우는 캘큘러스가 중요하고. 패드 가져왔어? 내 카톡에다가 자료 올려놨어. 그거 다운받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그러니까 가서 수학은 가서 하면 돼. 그냥 계속 수업 들으면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물리는 수업 들어도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주는 게 아니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변이야. 변이. 그래서 빌라서티가 뭐야? 해석할 수 있는지 보다. 빌라서티 속도야. 이거 속력 아니야. 속력은 영어로 뭐야? 스피드야. 스피드. 이게 속력이야. 우리나라 말로 속력이라고 했던 거야. 좀 영어 공부하는 느낌이 들 거야 처음에는. 오늘은 특히나 단어들을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고. 엑셀레레이션은 뭐야? 가속도지? 이거 가속도야. 포스는 말 그대로 뭐고? 힘. 그 다음에 리니어 모멘텀은 뭐야? 선. 운동량. 근데 우리가 그 운동량을 가르칠 때 그냥 운동량이라고만 했잖아. 물리에서는. 물리 1, 2에서는. 2에서도 운동량이라고만 했잖아. 근데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나와. 각운동량이라는 게 나와. 알았어?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이걸 구분을 하는 거야. 리니어라는 말을 붙여서 선 운동량.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야. 토크는 물리2에 나왔잖아. 넌 배운 적이 없나? 그치. 토크. 이건 토크야 말 그대로. 돌림 힘이라고 했던 거. 타우. 그거 말하는 거지. 다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 여기 앵귤러 모멘텀 아직 배우지도 않았지만 나왔네. 앵귤러 모멘텀. 각운동량. 이런 것들은 모두 벡터다. 아따. 선생님 막 영어 전공 그 해석은 졸라 잘해. 그러니까 버티면서 이번 학기 A뿔도 하나 맞았는데. 끝났어. 자, 봐봐. 아무튼 이렇고 읽으면서 해석이 되는지 봐봐. 리니어 컴비네이션 오브 투 벡터. 두 벡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뭐야? 선형 결합이라는 뜻이야. 리니어 컴비네이션. 이런 단어들이 익숙해져야 돼. 너는 1년 후기는 한데 미리 좀 보면서 씨발 대학 가면 이렇게 영어로 된 자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돼. 형기야.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영어로 된 자료가 다 영어야. 자료가 다 영어라고. 리니어 컴비네이션 선형결합이야. 선형결합. 또한 벡터이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개수들, 코이피션트는 뭐야? 개수들은 스칼라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벡터 A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 앞에 이제 개수 같은 게 있잖아. 개수. 이런 거는 개수를 곱할 때는 우리가 스칼라를 곱한다는 뜻이고 그냥 그런 말이고 리니어 컴비네이션은 얘네들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거를 우리가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해요. 선형결합. 알았어? 선형결합. 선형성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두 벡터를 더하거나 빼면 뭐가 나와? 뒤에서 또 기본적인 내용은 앞에서도 하지만 다 벡터잖아. 더하기 빼기는 다 벡터야. 그 다음에 그 기하에서 배웠던 내적 있지. 여기서도 나올 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 내적 같은 경우는 뭐였어? 결과값이 스칼라였지? 기억 안 나냐? 논술했잖아. 너는 기하 배웠잖아. 학교에서 안 배웠냐? 여기서 배웠나? 학교에서 배웠냐? 여기서 배웠냐? 학교에서 배웠냐? 그 다음에 이제 기하에는 안 나오는 외적이 나오지. 외적. 옛날에 내가 조금씩 얘기를 해줬지만 어쨌든 그 외적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아니야. 그지만 어쨌든 외적은 결과가 벡터야. 그 또 뒤에 가면 나오니까 얘기를 해줄게. 그지? 그 다음에 시간이 스칼라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뭐야? 미분이지? 시간 미분. 벡터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해도 벡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막 문장이 막 되게 막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막 영어 해석하듯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 근데 이제 좀 복잡한 문장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다음에 nth order time derivative. 미분을 몇 번 한다는 얘기야. n번. 알았지? n번 미분한다는 단어 뜻이야. 벡터를 n번 미분해도 그냥 벡터야.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해도 벡터, 두 번 미분해도 벡터, 세 번 미분해도 벡터. 아무리 많이 미분해도 벡터. n이라는 건 임의의 자연수니까. 무한번 미분해도 벡터. 벡터는 미분해도 계속 벡터.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벡터는 다음 형태로 쓰여진다. 이게 지금 필기체로 써놨는데 필기체가 이제 이탈릭체라고 하지. 로마자는 약간 대문자로 많이 쓰는 편인데 이게 책을 보면은 책이나 프린트를 보면 이렇게 두껍게 돼 있는 게 벡터로 써 대학교 때는. 근데 우리가 노트 필기하고 막 할 때 이거 이거를 막 두껍게 막 이렇게 칠하고 있겠어? 못하지. 그래서 그냥 선택 사항인데 그냥 이렇게 우리 원래 알고 있는 벡터구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심지어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 근데 이제 교수들에 따라서 달라. 공대 교수도 물리학과 교수는 교수들에 따라서인데 공대 교수 물리학과 교수는 공대 교수는 이거를 볼드체로 이걸 어떻게 쓰냐고. 강의 시간에 못 쓴다고. 이건 컴퓨터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 교수들도 있어. 근데 거기에 뒤에 나와 있는 의미들이 다 벡터라는 걸 알고 계속 강의를 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야. 저거 기호 분명히 스칼라인데 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벡터지?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기호들을 막 그렇게 쓸 때도 있다는 거지. 나는 최대한 이렇게 벡터 표시해가지고 써주겠지만 수업을 계속 하면서 한번 해석시켜볼까? We can either put an arrow on top. 꼭대기 탑에다가 끝에다가 뭘 붙여? 화살표. 화살표 부른다고. 문자의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볼드체로 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써놓은 거야. 볼드 두꺼운 그런 뜻이잖아. 볼드 이탈릭. 이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 이게 영어로 다 써 있는 거라고 그냥. 그거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제 변이라고 했잖아.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하면 이제 변이 벡터 이렇게까지 읽으면 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까지만 하기도 해. 벡터를 굳이 안 붙여도 해. 그래도 니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시점, 종점. 세 개는 물리나 수학에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기호가. 이거 지금 볼드체로 써 있는 거야. 이것도. 근데 그거 뭐 헷갈릴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테일, 꼬리, 헤드, 머리. 시점, 종점을 여기서는 영어로 이제 테일, 헤드. 표현들을 좀 알아야 되겠지. 테일, 헤드. 다 알고 있잖아. 테일에서 헤드까지 연결한 다음에 끝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막으면은 벡터 A, B. 그거를 우리가 한 문자로 쓰기도 하고. 이런 거는 다 내가 옛날에 수업했던 내용들이. 그거를 여기서 말로 설명을 해놓은 거야. 영어 한번 읽어봐. 영어 읽고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찾아가지고 뜻 같은 거 써놓으면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알았어? 그 정도 해석 못하면은 이제 죽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두 벡터가 같다라는 뜻. 두 벡터가 같은 거는 뭐를 했을 때 영어로 translation. 여기는 이제 동사로 사용을 했지만 translation이 뭐야? 우리가 수학에서 말했던 평행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translation. 뒤에 가면 이제 rotation이 나와. 좀 재밌는 것도 배워. 이제 하다 보면 rotation도 나와. translation은 평행 이동을 말하는 거고 translated는 수동태지. 해석이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평행 이동 되면은 두 벡터가 같다라는 건 내가 옛날부터 다 했다는 얘기야. 하나의 벡터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다른 벡터와 완전히 겹쳐질 때, 알았어? 평행 이동했을 때 영어 단어로 translation이라고 한다고 해. 오버랩이 겹치다는 뜻이잖아. 그랬을 때 두 벡터가 같다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건 또 읽어보고 해. 다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평행 이동에서 같은 벡터는 같은 벡터다. 여기 지금 벡터 A가 있는데 얘도 벡터 A라는 얘기야. 얘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평행사변은 그려놨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프라임이라고 써놨지만 결국은 같은 거니까 프라임 안 붙이고 그림에 나타낸 것 뿐이고 B도 마찬가지고. 알았어? 같은 벡터라고 해. 평행 이동에서 같은 벡터는 같은 벡터다. 읽어봐. 패러렐러그램. 단어 어렵다. 무슨 뜻인 것 같아? 평행 사변형. 평행사변형이야. 패러렐러그램. 재밌지? 패러렐러그램. 그 다음에 영어 한번 읽어봐. 내가
내가 뭐 영어 지금 해석해줄 필요한 건 해석을 좀 해줄 건데 웬만하면 니네가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단어를 봐봐. 이 벡터를 나타낼 때에 벡터 공간 우리가 실수 집합 그러면 이렇게 돼 있지. 뭐 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거 쓰잖아. 어? x라는 녀석이 실수의 원소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벡터 같은 경우에는 원소는 원소인데 이거 지금 보면은 이거 되게 막 이거 v야 v. v인데 이거를 막 이렇게 썼는데 이런 기호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기호가 벡터 스페이스의 v. 벡터가 이거잖아. 이 v를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막 흘려가지고 로마자 흘림체로 막 써가지고 이탈릭 흘림체로 좀 써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이 대학교 서적에는 물리든 공학이든 좀 많이 나오거든.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대가리에다가 이런 거를 가끔 붙일 때가 있어. A를 뒤집은 거.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X. 이 뜻이 뭐냐면은 왼쪽 어깨에다가 A자를 뒤집은 글자를 써놓으면 모든 X라는 뜻이라고. 모든 X가 실수일 때 이런 뜻이야. 알았어? 응.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야. 뭐 평행사변 이런 뜻 좀 기억을 해놓고. 자 이제 벡터의 더하기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미. 여기 저 벡터 더하기도 지금 설명. 이거 다 벡터야 지금 대문자로 써놓은 거야. 이게 스칼라 아니야. 지금 벡터라고 해.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게 벡터 A 있고 벡터 B 있고, 그제? 그래서 하나로 평행 이동한 다음에 이 헤드에다가 B에 테일을 갖다가 놓고 연결을 한 다음에 처음 벡터의 테일에서 나중 벡터의 헤드까지 연결하면은 더하기의 정이다. 그제? 이거를 무슨 법이라고 불렀지? 삼각형법. 이건 삼각형법이지. 시점, 종점, 시점, 종점, 시점, 종점. 이 그림은 지금 삼각형법이야. 근데 그런 단어가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벡터의 더하기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교환법칙. 교환법칙. 교환법칙이야. 그래서 교환법칙을 이제 그 쓰는 단어들도 좀 있으면 뒤에서 이제 표현해서 좀 나올 건데.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이제 심심하면 읽어봐. 특이한 단어가 나오면 좀 얘기를 해줄게. 코플레이너가 뭐냐? 코플레이너. 자, 3 난지오. 난지오로는 뭐야? 0이 아닌 뜻이잖아. 0이 아닌 벡터. 0벡터도 있잖아. 0이 아닌 벡터 3개가 있어. A 벡터와 B 벡터. 어떻게 3개 벡터야? 1개, 2개, 요게 3개째야. 해석을 하면. 알았어? 컴마, 엔드 해가지고 뒤에 거 3개야. 3 난지오로 벡터가 있는데 이게 항상 코플레이너. 무슨 말이야? 같은 평면 위에 있다는 뜻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야. 봐봐. 여기 벡터 A가 있고 생뚱밖에 여기 벡터 B가 있어. 하지만 이걸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게 뭐가 돼? 평면이 돼버리지. 그러면은 벡터의 합에 해당되는 것도 나무 A든 B든 A 더하기 B든 전부 다 무슨 평면에 있어? 같은 평면에 있다는 뜻이야. 코플레이너. 단어들이 그렇다고. 싱글 플레인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에 있는 항상 같은 코플레이너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A하고 B는 패러렐 뭐야? 평행에서도 안 되고 뭐에서도 안 돼? 엔티패러렐. 이게 평행한 거고 엔티패러렐은 반대로 돼 있는 게 엔티패러렐이야. 알았어? 반평행이라고 하지 우리나라 말로. 그지? 이런 경우는 안 돼. 왜냐면 같은 방향일 때는 이거 두 개를 합쳐도 다 같은 방향이야. 맞지? 반평행해도 둘 중에 어떤 게 큰 거냐에 따라서 얘가 더 크면 이쪽이지만 얘가 더 크면 이쪽이 되는 거니까 이 세 개의 벡터가 다 어떤 상태에 있어? 세 개의 벡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고. 이런 경우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잠깐만. 이 설명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A 벡터와 B 벡터와 A, B 더하기 벡터는 뭘 이룬다? 삼각형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얘는 세 개 더해도 삼각형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삼각형 이룬다고. 이렇게 되는 걸 얘 이렇게 평행이동해 보면 이렇게 삼각형 만든다고. 해석을 끝까지 해보면. 알았어?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아는 걸 지금 영어로 하고 있어서 그래. 여기 나왔다. 커뮤터티브. 이게 우리나라 말로 교환법칙. 알았어? 교환법칙. 커뮤터티브. 내가 지금 영어 해석해주고 있어. 처음에는. 좋지? 대학교 가면 저런 걸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대학 교수들은 이렇게 해석 안 해줘.
안 해준다고.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설명만 하겠지. 그 다음에 associative. 뭐야? 딱 봐도 뭐 같아? 그치, 결합법칙. associative, 결합법칙. 이 결합법칙이 뭔지는 알잖아. 다 벡터야 지금 스칼라 아니야? 괄호 이걸 먼저 계산하나? 이걸 먼저 계산하나? 똑같다. 일단 벡터의 크기는 다 설명했던 거야. 이렇게 절대값 비율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x가 리얼 넘버일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이렇게 두껍게 써놨지. 이게 리얼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거야. x가 이렇게 된다고 써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x가 0일 때, x가 0이면은 임의의 벡터에다가 실수 0을 곱하면 당연히 0벡터가 나오지. 0벡터야. 0벡터. 이거를 0벡터 또는 영어 단어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널 벡터. 널도 없다 이런 뜻이야. 널이란 단어를 또 쓰기도 해. 널 벡터. x가 0보다 크면은 당연히 두 개가 패러를 하겠지.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잖아. 하지만 패러를 하는 거야. 평행하다 이런 뜻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엔티패러렐 또는 오포지트, 아포지트 이런 단어를 쓰지. 반대의 이런 뜻이잖아. 이거는 영어 공부할 때도 많이 나왔던 단어지. 반대의. 이런 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앞에는 내가 처음 했으니까 이렇게 쭉 따라가줄게. 이게 나왔다 기호. 모든 x가 실수에 들어가고 모든 벡터 a는 벡터 스페이스 안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고. 크기는 이렇게 쓰는 거고. 따로따로. 이게 양수,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따로따로 크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브. 뭐야? 디스트리뷰티브 로. 분배 법칙. 분배의라는 영어 단어고. 분배 법칙. 이거 분배 법칙. 이쪽에 있을 때도 이렇게 분배 법칙. 이게 지금 x하고 y는 지금 스칼라야. 알았어? x하고 y는 스칼라. 널 벡터는 0벡터라고 했고, 어디티브 아이덴티티가 뭐야? 어디티브 더하기야 이거. 이게 이런 말을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덧셈에 대한 아이덴티티, 항등원이라는 뜻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어디티브 아이덴티티.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벡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뭘 더해야 더하기니까. 자, 어떤 벡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더해야 자기 자신이 될 거냐. 순서 바꿔도 마찬가지 얘기군. 그랬을 때 이 벡터를 우리가 무슨 벡터라고 불러? 0벡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벡터에 대한 덧셈에 대한 아이덴티티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 항등원 영원이란 말 들어봤냐? 안 들어봤지? 안 들어봤지. 그 다음에 어디티브 인버스.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역원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덧셈에 대해 어떤 벡터에다가 뭘 더해야 잘 들어. 어디티브 아이덴티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항등원이 나오는 어떤 벡터에다가 뭘 더해야지 덧셈, 이거 덧셈이니까 지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느냐. 그때 이 녀석을 어디티브 인버스라고 그래. 역원이라고 그래. 역원. 당연히 뭐야? 역벡터지. 우리가 역벡터라고 하잖아. 역벡터. 역벡터. 마이너스 벡터 A야. 마이너스 벡터 A. 그럼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 시점 종점 시점을 이어보면은 빵 벡터가 되니까. 아따 영어 수업료도 따로 내야 될 것 같은데. 첫날이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하지 않아. 자, 그다음 이 벡터의 정의 중에서 더하기 빼기 말고 여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내가 이거를 내적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해준 적이 있지. 영어로는 이너 프로덕트 곱인데 내적인데 이걸 또 뭐라고도 해? 스칼러 프로덕트라고도 해. 왜 스칼러 프로덕트일까? 결과값이 뭐가 나오니까? 스칼라가 나오니까. 알았어? 이거 정의잖아. 크기 코사인 세타. 이거 뭐야? 결과값이. 이거 스칼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스칼라.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영어 단어를 쓰기도 한다. 알았지? 세타는 둘 사이의 각이고. 이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거잖아. 크기 이거 절대값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었지. 이거 코사인 세타. 이건 정의야, 정의.
정의 이걸 사용하는 건 이제 다음 문제고.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은 그림도 잘 봐야 돼. 이게 지금 이게 얘는 화살표 하면 안 돼. 지금 크기만 써놓은 거니까. 이 B에 여기 수직이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은 B의 수직성분. 그치? 이게 지금 왜 근데 수직성분이라고 해야지? 이게 의미가 그거다. B를 A에다가 사형을 내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A의 수직에게 B를 이렇게 쪼이면 이게 이쪽으로 오지. 그런 의미로 이게 수직이라는 의미를 쓴 거야. 알았어? 당연히 삼각표에서 보면 B 코사인 세타, 이 길이가 B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내적은 저런 의미가 있다고. 하나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에다가 사형을 내린 거에다가 사형 내린 쪽에 벡터를 뭐 하는 거야? 크기를 곱하는 거지. 내적의 의미야. 내적의 의미. 이걸 물리에 활용하는 건 이제 예전에도 내가 좀 얘기해줬지만 뒤로 가면 이제 얘기를 해줄 거고 또. 그 다음에 유닛 벡터는 뭐야? 단위 벡터지? 단위 벡터는 그 기하에는 어떤 기호가 나왔었어? 기하에서 어떤 기호가 나왔어? 단위 벡터. 안 썼어? 기하에서 단위 벡터 안 썼어? 기하 안 배웠어? 이렇게 썼었잖아, 니네. 그래서 여기가 숫자 1이 있을 때 이렇게 한 거를 벡터 2, 1. 여기 1이 있을 때 이쪽으로 한 걸 벡터 2, 2. 기억나? 근데 이게 I 해시라고도 쓴다고 그랬고 뭐 X 해시라고도 쓰고 뭐 AX 해시라고도 쓰고 많이 쓰는데 이거는 J 햇 또는 뭐 Y 햇 크기야 크기. 이건 단위 벡터를 나타내는 건데 A, Y 햇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는데 이 책에서는 일반 물리 쓰는 교수가 어떤 거를 선호해서 썼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단위 벡터야. 알았어? 이 자료에서는 저렇게 써 있다. 현기야 이 자료를 내가 고대 교수한테서 훔쳐온 거야. 우리 저기 미래의 고대생 있잖아. 이제 2달 후에 이렇게 한양대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분야가 줄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막 회로나 이런 걸 잘 몰라. 되게 많이 필요한데 반도체에서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회로나 이런 걸 잘 못하더라고 걔네들이. 못하는 게 오히려 더 많던데 내가 봤을 때. 정확하게 이것저것 다 배우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쓴다. 단위 벡터도. 알았지? 유닛 벡터. 근데 유닛 벡터는 이거는 좌표 축에서의 유닛 벡터를 말하는 거고 그거 말고 자 임의의 벡터가 있어. 너네 한번 생각해봐. 이 방향을 향하는 단위 벡터도 존재하지 않겠냐? 크기가 1인 벡터. 이 방향은 똑같이 벡터 A를 향하는데 크기가 1인 벡터. 그럼 어떻게 쓴다고 약속을 했어? 이렇게. 그 벡터에다가 벡터를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햇을 붙이는 거예요. 모자. 그럼 이건 당연히 크기가 1이어야 되는데 방향은 A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벡터를 쓴 다음에 이거를 그 벡터에 뭘로 나누면 끝나겠어? 크기로 나누면 되지.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 크기가 얼마니까? 1이니까. 왜냐면은 봐봐. 여기다 이렇게 크기를 붙이면 얘는 어차피 크기였잖아.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만 크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1이잖아. 단위 벡터는 무조건 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벡터를 자기 자신의 벡터의 크기로 나누기만 하면 단위 벡터가 되는 거야. 그 방향을 향하는 단위 벡터. 그래서 내가 물리 수업할 때 이런 것도 했었잖아. 벡터 R이 있을 때 R 방향을 해나가는 단위 벡터는 R 햇이라고 쓰면은 그 R 방향의 벡터를 R 방향의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R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냥 R이라는 기호를 계속 유지하는 것 뿐이고 A라는 기호를 썼으니까 A라는 기호를 계속 유지하는 것 뿐이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벡터의 우리가 A라는 벡터하고 A라는 벡터를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하면 당연히 A 제곱이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A라는 크기는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루트 한 다음에 이것도 기하에서 다 공부한 거야. 자기 자신의 벡터를 내적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된다? 크기가 나온다. 그치? 그런 건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는 기호 같은 건 이제 첫날이니까 이거저거 하면서 지금 아마 목요일까지는 벡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야. 외적도 나와. 목요일 날에 해야 될 내용은 이제 벡터의 외적이 나온다고. 외적.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벡터의 외적이 나오죠. 그렇고 중간중간에 듣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해. 지금은 너무 쉽지? 처음이니까. 항상 처음은 쉬워. 여기 절대값 벡터의 이름이 루트 벡터의 제곱이잖아요.
어디 위에 바로 위에 뭐 그러니까 저거를 만족을 하는 거에서 벡터 A의 제곱은 A 곱하기 A라고 정의를 받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크기야. 이게 지금 기호들이 그러면 벡터는 제곱하면 스칼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벡터는 이런 기호가 없어. 그래요? 이거 그냥 크기의 제곱이야. 이거 막 자료 만들다 보면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니, 벡터를 제곱할 수는 없다고. 이런 기호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요? 없어 이런 거는. 그럼 저 A는 스칼라예요? 이거 스칼라야 스칼라. 그러니까 내가 문맥을 잘 봐야 돼 이제. 이거는 둘 다 벡터고 이 가운데 지금 내적이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스칼라야. 그러니까 두껍게 써 있어도 이제 이게 알면서도 실수하는 건데 그래서 대학교 수업 들을 때는 알고 들어야 되는 게 있어. 안 그러면 헷갈려.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막 기호의 숲에서 막 헤매. 알았지? 이거는 당연히 절대값의 크기가 있으니까 이건 벡터지 지금.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벡터. 이것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벡터. 이건 당연히 벡터. 왜? 당연하지. 떨어질 리가 있겠어. 너 붙어야 돼. 그래야지 석주가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어. 네. 언제냐 면접? 네? 면접 언제야? 화요일입니다. 알았어. 제 합격하면 이제 확실히 날 믿을 수 있겠지. 그래. 내가 하는 대로 하면 합격한다니까. 굳이 바로 1년 더 해가지고 어차피 내가 볼 때는 1년 더 해도 내가 석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1년 더 해도 서성한 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뭐를 그렇게 해. 애들이 무서우니까 편입시험 안 보려고 하는 거지. 경쟁률은 겁나 세. 이번에도 보니까 전기전자, 그러니까 그 고대가 보통 한 30대, 40대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솔직히 고등학교에서 가는 것보다 쉬울 것 같냐, 어려울 것 같냐? 어려운데 문제는 그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시험 보는 놈들이 있거나 공부를 해도 잘 못 해가지고 시험을 잘 못 보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걸 내가 훈련을 시켜줄게. 수학은 내가 쟤한테 훈련 시켜주고 물리는 지금 열심히 배우고 학교 가서도 배우고 여름방학 때도 또 배우고 나중에 문제만 풀어봐도 돼. 그때. 지금 수업을 듣고 있잖아. 여름방학 때 또 와야 돼. 전자기 배우러 그 뒤쪽 나머지. 나도 똑같이 방학을 하니까. 이거 스칼라야? 벡터 아니야? 이런 기호 없어. 벡터를 제곱하는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기호야. 벡터는 자체를 제곱할 수는 없어. 크기만 제곱이 가능한 거야. 알았어?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데 방향을 제곱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크기를 제곱한다는 의미가 있잖아. 근데 무슨 방향을 제곱을 해? 방향은 그냥 방향일 뿐이지 무슨 제곱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게 문맥적으로 이거는 지금 스칼라 기호로 쓴 건데 볼드체로 써 있으니까 벡터 같잖아. 아니라고 해.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교수들이 막 제멋대로 기호를 써. 그래서 나도 강의 들으면서 오랜만에 전기전자 강의를 듣는데 뭐 기호들을 너무 마음대로 쓰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알고 들어야 돼. 자, 그다음에 카티전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차원 x좌표에 xy 2차원, 3차원 xy z를 가지고 있는 걸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고? 카티전 좌표계라고 불러. 카티전. 또는 렉탱귤러. 오쏘고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오쏘고논이라는 단어 들어봤냐? 오쏘고논 이런 단어 들어봤어? 이것도 직각의 이런 뜻이야. 근데 이 오쏘고논 좌표계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좀 다른 의미가 있어. 이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 렉탱귤러라고 해야 돼. 렉탱귤러. 형용사니까 이제 단어가 들어가겠지. 코디네이트 이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있네.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카티전 좌표계는 뭐라고도 불리는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도 불리고 구성되어 있는 거야. 저기까지가 주어야. 3 오쏘고널. 여기 오쏘고널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지. 세 개의 직각 좌표계들 축 x1, x2, x3로 되어 있다. 보통 우리가 이 책에서는 여기가 이제 x축이고 y축이고 z축인데 자, 이 좌표를 쓸 때 여기를 x1, 여기를 y1이라고 쓰지 않고 x2라고 써버려. 그냥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이게 x3라고 쓴다고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x1을 x 대신에 x1, x좌표. 공간에 점이 하나가 있을 때. 그거의 y좌표를 x2, 그거의 z좌표를 x3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 책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고. 알았어? 근데 어떤 교수는 또 그냥 X, Y, Z로 쓸 때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대로 원래 의미대로 X, Y, Z 이렇게. 또는 첨자 붙여가지고 X1, Y1, Z1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거 고등학교 책에는 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고. X1, X2, X3를 막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X2는 그냥 X축으로 이게 X1 좌표, X 방향으로, X2 좌표, X 방향으로, X3 좌표니까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이게 X를 나타내고 이걸 Y를 나타내고 이걸 Z를 나타낸다고. 근데 단어를 봐봐. 이 오서거널도 수직이라는 뜻인데 오서거널 코디네이션은 단어를 쓰지 않아. 니네 이거 영어 표현이 되게 중요해 나중에는. 왜냐면 대학교 가서 나중에 계속 뭐 공부하고 논문 읽고 나중에 대학원 가고 그러면은 결국은 다 영어책으로 공부해. 알았어? 그러니까 지식을 두 개를 같이 익혀야 돼. 그래서 이런 영어 표현을 익히는 거는 방학 동안에 나한테 공부만 해도 전자기의 영어 표현들은 아직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연력학까지의 영어 표현들은 이제 다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렉탱귤러 코디네이션 어디 가서 무식하게 오서거널이라는 단어는 그냥 수직의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세 개가 수직이잖아. 이게 다 서로 수직이잖아 이렇게. 네? 그런 의미의 단어들을 말하는 거고. 성분들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위 벡터들이 E1, E2, E3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이건 단어는 다 이제 똑같은 말이고. 자 이제 오서노멀이라는 말이 있어. 오서고널이 아니야. 오서노멀이야. 오서노멀. 뭐라고 써 있어? 해석해봐. 이 괄호가 지금 설명이야. 오서노멀에 대한 설명이라고. 뭐라고 돼 있어? Any two element. 임의의 두 성분들. 여기 지금 X1, X2, X3 얘네들이 지금 성분이라고 했잖아. 벡터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서로 그러니까 벡터들이 성분들이 오서고널 수직이야. 근데 수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anyone 걔네들 중에 하나들 그러니까 각각은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유니티라는 건 얼마? 1이라는 뜻이야. 유니티 1. 길이가 1이라고. 알았어? 길이가 1. 오서 노멀. 그러니까 얘네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E1의 이렇게 단위 벡터, E2의 단위 벡터, E3의 단위 벡터 얘네들이 전부 다 크기가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각각이 서로 뭐야? 수직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셋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오서 노멀이라고. 단어. 집에 가서 좀 다시 읽어봐. 이 단어 뜻들을. 그래서 앞으로 수업 들을 때 어차피 물리는 수학 내용이 많으니까 첫날이니까 내가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주는 거고 뒤에 하다가도 이제 단어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내가 좀씩 해줄게. 앞에는 뭐 나한테 배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냐? 코사인 0이지 1. 코사인 90도지 0. 그잖아. 코사인 90도지 0. 코사인 90도 0. 코사인 0도 1. 90도 0도 1.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건 다 예전에 그때는 내가 이제 IJ로 많이 써줬을 건데 여기서는 이런 단위 벡터를 쓰고 재밌는 게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아직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라고 여기 IJ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크로네커 델타라고 읽어요. 되게 특이한 기호지. 델타 IJ인데 여기 지금 단위 벡터 요놈과 단위 벡터 요놈이 서로 수직인데 내적을 했을 경우에 요 기호로 그냥 정의를 내려버려. 크로네커 델타라고 하는데 이 크로네커 델타라는 단어가 아마 뒤에 가면 나올 거야. 그래서 I하고 J가 같으면 1이고 I하고 J가 다르면 0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델타 1, 하면은 1인데 델타 1, 3 하면 0이라고. 델타 2, 3도 얼마야? 0이라고. 델타 2, 2는 얼마라고? 1이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물리에서는 자꾸 이렇게 이것도 길게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로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야. 크로네커 델타라고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고등학교 때 물리를 하고 들어가고 투도 하고 어느 정도 지식을 다 갖추고 갔는데 대학교 가니까 뭐야 결국은 뒤에 가면 또 풀이할 때는 또 저런 게 있긴 한데 그 풀이를 독특한 기호로 써가면서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뭐야 우리가 달라진 거야? 막 혼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많은데 새로운 거는 아닐 수도 있어 처음에는. 근데 얘네들을 저런 식으로 자꾸 무슨 기호가 나오고 하면은 걔네들을 뒤에서 뭔가 내용을 설명할 때 어느 정도 기술을 하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저거를 익히지 않으면 이제 바보처럼 멍하다가 끝나는 거야 한 학기가.
알았어? 크로네커 델타라고 해. 크로네커 델타. 여기 이제 기호를 또 이제 A1,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줬네. 왜 이걸까?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한데, 여기 X방향으로의 A1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끌어낸다는 뜻이냐. 봐봐. 2차원으로 설명해 줄게. 3차원 안 그리고.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여기가 벡터 A가 있어. 자, 이거를, 이거 X축으로 하면은 이걸 지금 A1 또는 AX라고 지금 쓴 것 뿐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수직이야. 이걸 A2 또는 AY라고 쓴 것 뿐이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 길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AX 또는 A1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거지. 응? 어떻게 표현하면 돼? 당연히. 여기에 무슨 벡터가 있겠어? 단위 벡터가 있겠죠. 이거의 연장선에다가 얘를 뭐를 해? 사형을 내려. 사형을 내리면은 이거의 크기에다가 여기를 세타라고 놓아봐. 그럼 여기다 지금 코사인 세타를 쓰면 되잖아. 맞아? 근데 여기다가 E1 햇의 크기까지 곱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맞잖아. 이렇게 쓰면 아무 문제 없지. 물론 뒤에를 안 써도 되긴 해. 맞지? A의 크기에다 그냥 코사인 세타 하면은 그 벡터의 X방향 성분이잖아. 그지? 근데 굳이 이걸 써가지고 다시 이걸 뭘로 돌린 거에 불과하다. 내적의 형태로 돌린 거에 불과하다. 알았지? 머릿속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이게 입체여도 똑같다는 거야. 입체여도 똑같다는 거야. 여기가 X, Y, Z가 있는데 그림기가 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벡터 A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이거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Y하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벡터 A를 이거 공간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옮기자. 근데 이게 살짝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았어? 살짝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모양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어느 쪽에 있든 그건 전혀 무관하긴 한데 이게 지금 벡터 A야. 그럼 이거를 X축에다가 이렇게 정사형을 내리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길이를 AX 또는 A1이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럼 여기 각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알파라고 놓으면 실제로 이 길이는 벡터 A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알파지. 근데 여기다가 그냥 E1 햇을 그냥 곱해 크기를.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벡터 A에다가 E1 햇의 뭐다? 내적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 해도 똑같다고. 그러면은 이거의 Y 성분은 이거의 Y 성분은 자 이거를 베타라고 놓으면 지금 이 그림이 조금 이 그림을 이렇게 연장을 해봐.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쪽 Y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러면 여기가 Y2인데 지금 딱 봐도 음수지. 라고 그린 거야. 그럼 베타가 지금 뭐가 되니까 이거 둔각이야. 둔각이라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크기는 크기를 쓰면은 벡터 A의 크기에다가 크기하고 부호까지 코사인 베타 하면은 여기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어?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어. 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좌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여기다가 E2 햇의 크기를 곱하면 이것도 다시 벡터 A에다가 E2 햇의 내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저절로 얘네 두 개가 이루는 각이 몇 도니까 둔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좌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Z축하고 이루는 각이 또 있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는 거지. 그럼 이쪽 성분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X3 또는 XZ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지만 벡터 A에다가 이쪽에 있는 Z 방향으로의 이지. 나도 이체 기호를 지금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3차원 공간에서 3개를 다 쓴 거예요. 맞잖아. 여기가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그래서 1, 2, 3이라는 문자를 자꾸 선호를 하는 거야. 이거를 X, Y, Z라고 쓰면은 저렇게 같은 문자로 쓰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그래서 벡터 A는 원래 이렇게 쓰는데, 그렇지? 크기 이거를 우리가 성분으로 A1, A2, A3라고 썼었잖아 기하에서. 이거를 사실 이거 행렬 표현이야. 뒤에 가면 나올 거야. 행렬 표현인데 이거를 각각 단위 벡터로 분리해서 쓰면 세 개의 벡터의 합이 이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를 똑같은 첨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뭐다? 시그마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알았어?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AX라고 쓰고 여기를 AY라고 쓰고 여기를 AZ라고 쓰면은 이걸 시그마 형태로 쓰기가 이거 봐 첨자가 다르잖아. 시그마 형태로 못 쓰겠지. 예. 그래서 저런 식으로 쓴 거야. 첨자를 통일시켜 가지고 뭔가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자 원한. 이거 우리 다 알잖아. 1 대입한 다음에 더하기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이거 나오는 거잖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지금. 그지? 자,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몇 분이냐? 이거 하나만 하고 좀 쉴까? 봐봐. 지금 나왔을 때 미리 하나를 가르쳐 줄게. 자, 여기 이거 해줄 테니까 3차원에서는 니네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봐.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여기에 임의의 벡터 a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임의의 벡터 a가 있다고 해. 조금만 더 돌려볼까? 그림의 편의상. 이쪽으로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라고 해볼게. 자,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들어. 좌표축을 회전시켜. 그리고 회전 변환이라고 그래. 배운 적 없지? 나중에 물리든 공학이든 중요하다고. 이 좌표축을 여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시키라고. 그러면은 회전을 얼만큼 시켰냐면은 저기 세타는 빼자. 세타는 빼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있는데 회전을 시켰는데 얼마만큼 회전을 시키냐면은 좌표축을 새로운 축이 나오고 있지. x 프라임, y 프라임. 세타만큼 회전시켰어. 당연히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일 거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의 단위 벡터는 E1 해시라고 놓으면 되고 여기서는 E2 해시지. 그러면은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 내가 프라임을 붙였기 때문에 E1 프라임 해시라고 해야 되겠지.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여기 당연히 수직이야. E2 프라임에다가 해시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벡터 A의 X 성분은 아까 어떻게 쓴다고 그랬지? 빨리. 벡터 A의 X 성분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벡터 A에다가 처음에 E1 hat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X 성분이 나온다 그랬지? 근데 이걸 다시 벡터로 표현해야 되니까 다시 E1 hat을 붙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헷갈리지? 얘는 크기야. 헷갈리냐? 형기야 이해돼? 다시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니네 몇 명 없기도 하고 그냥 학원에서 하는 수업이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대학교 수업은 절대 안 그래. 자기가 뭔가 인식하고 있든 못하고 있던 교수들이 이제 알지? 하고 막 넘어가는데 막 혼자 계속 물어 뜯듯이 질문하고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이제 손가락질 받아. 그래서 내가 대학교 가서도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교수들이 가끔 수업하다가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그렇다고 그거를 무제한 이용하면 이제 진도도 못 나가고 이제 애들이 욕한단 말이야. 분위기가. 그래서 그때 너무 궁금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개 정도는 물어봐도 되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앞으로 가가지고 물어봐야 돼. 애들 막 그 질문 좀 하는 애들은 좀 줄 서 있어 막.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잠깐 물어보면 교수들이 다 응해줘. 안 그러면은 애들이 막 강의평가서 쓸 때 질문을 나중에 했는데 교수가 잘 안 받아주더라 막 이러면은 학교에서 경고 먹나 봐 요즘은. 지금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해되냐 이러고 있겠지.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 크기가 뭐라고 그랬어? 크기. 벡터 A에다가 내적 요거의 단위 벡터 이렇게 하면 이게 크기라고 했잖아. 받아들여지지? 근데 이거는 크기일 뿐이고 역시 무슨 방향을 나타내? 아직 끝까지 안 쓴 거야. 끝까지 안 쓴 거라고. 이거 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X 성분만 쓰고 있어. 여기다가 뭘 붙여야지? 단위 벡터를 붙여야지 X 성분이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지?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가 벡터 A가 있는데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라고 하면은 벡터 A가 A1, E1 hat 더하기 A2 E2 hat인데 이거가 이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당연히 이거라고. 됐지? 주에 아직 안 쓴 거야. 그래서 현재가 헷갈려있구나. 주에 아직 안 썼다고. 벡터 A 내적 지금 2차원만 하고 있는 건데 3차원은
지금 뭐 회전 변환에 대한 뭔가를 하나 식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걸 유도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니네가 3차원으로 확장해서 한번 해보라고. 똑같이 따라하면 돼. 뭘 유도해 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됐지? 이제 여기까지 쓰는데 문제는 없지? 근데 새로운 곳에서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y. 그러니까 새로운 좌표계에 대해서는, 그지? 근데 똑같은 벡터 a잖아, 그지? 벡터 자체에 변화는 없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써야 돼 이번에는 벡터 a를? 응? 벡터 a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e2 e1 hat 프라임이라고 써야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뭐라고 써야 돼? e1 hat 프라임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회전시킨 새로운 좌표계에 대해서 벡터 a를 표현한 거지. 회전시킨 새로운 좌표계에서는 단위 벡터를 프라임을 붙인 거야. 왜냐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벡터 a에다가 e2 프라임 hat 한 다음에 여기다가 e2 프라임 hat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까? 그러면 이거를 니네가 바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자, e1 hat 프라임을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겠냐? e1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 e1 프라임으로? 이것도 벡터야. 그러니까 원래 x축으로 이런 벡터가 있는데 벡터 a를 여기서 하듯이 이 벡터를 x축으로 y축으로 분해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e1 hat 프라임 내적한 다음에 e1 hat 하면은 그 길이가 뭐가 되냐면은 이 크기가 지금 잘 맞진 않지만 이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e1 프라임 hat 내적 e2 hat 이렇게 하면 되는 크기야. 그럼 여기다 뭐만 붙이면 되는 거야? e1 hat을 붙이면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다가 뭘 붙이면 되는 거야? e2 hat을 붙이면 되는 거지. 알아들었냐? 석주 지금 헷갈리지? 어디가 헷갈려? 아니, 임의의 벡터로 이직거리를 한 거를 좌표축을 회전한 단위 벡터를 가지고도 이직거리를 한 거라니까? 지금 여기 자리에다 다 뭐 집어넣은 거야? e1 프라임 hat을 붙인 거라고. 이해 갔어? 자, 세타만큼 내가 회전시켰다고 그랬다. 그럼 이제 봐봐. 이거 지금 이거 몇 도냐? 이거 지금 이거 내적인데 크기 지금 이 녀석의 크기하고 이 녀석의 크기는 얼마야 그냥? 당연히 1이지. 1이야. 1인데 1이라고 쓰면 안 되지. 왜냐면 얘네 둘은 뭘 이루고 있어요 지금? 각도가 있어. 뭐야? 세타지?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코사인 세타에다가 e1 hat이라고 써야지. 코사인 세타잖아 지금. 그럼 얘네 둘은 저기서 빨리 봐봐. 얘네 둘은 여기 몇 도를 이루고 있어? 90 빼기 세타야. 맞지? 응? 90 빼기 세타잖아. E1 프라임 hat하고 E2 hat은 90 빼기 세타야. 그럼 코사인 90 빼기 세타는 뭐야? 사인 세타. 이해 갔어? 응. 자, 똑같이. 자, E2 프라임 hat은 계약적으로 안 봐도 돼. 이제 이거를 내가 이거를 E1 쪽으로 사형을 내린 다음에 원래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하고 싶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E2 프라임 hat에다가 E2 쪽으로 사형을 내린 다음에 사형을 내렸으니까 그거에 단위 벡터를 곱하면 원래 좌표계에서 y 방향이고. 알았어? 그럼 얘네 둘은 몇 도를 이루고 있냐? 이번에는 E2 프라임하고 저기 그림을 빨리 봐. E2 프라임 저기에 있고 E1이 저기에 있어. 90 더하기 세타지? 코사인 90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됐어? 그 다음에 얘는 E2 프라임하고 E2 프라임 hat하고 E2 hat은 세타를 이루고 있지? 코사인 세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벡터 A를 표현을 한 건데 이거는 원래 거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상관없지. 단지 얘는 두 개는 같은 거기는 해. 같잖아. 다르면 안 되지. 두 개는 지금 같은 거라고. 두 개는 지금 같은 거야. 공간상에서 벡터 A가 변하지는 않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공간상에서 벡터 A가 변하지는 않잖아. 그러면 얘를 풀어서 뭐라고 쓸 수 있겠냐? 쟤를 풀어서 뭐라고 쓸 수 있어? 빨리. 쟤를 풀어서 뭐라고 쓸 수 있어? 어? 저기 벡터 A하고 E1 프라임하고 몇 도를 이루고 있어? 어? 몇 도를 이루고 있어? 벡터 A하고 E1 프라임하고. 저쪽으로 가지 말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벡터 A하고 E1 프라임이 각을 모르겠네. 저 각은 지금 이 각인데 이 각은 모르지. 저 세타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각이잖아. 저건 표현을 못하지 지금. 이거를 내가 지금 뭔가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사인, 여기가 빼기 사인, 여기가 지금 코사인인데 이거를 뒤쪽을 저거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잠깐만 머릿속으로 좀 생각 좀 해보고 저거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쯤에서 행렬을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쯤에서 행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행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지 정리가 가능하구나. 자, 이제 일단 좀 쉬었다가 좀 행렬 설명하면서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줄게. 뭔가 좀 설명할 게